네,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업종 분석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좀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주 주가 흐름 최근에 좋은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먼저 짚어주실까요? 저희가 한 3주 전 정도부터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하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그 전에 한 4개월 만에 유가가 이제 상승세를 보여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조선주들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곧 오게 될 저희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점쳐지면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요즘에 조선 업체들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고 기자재 업체들도 방향을 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에다가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주가 흐름 좋은 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국제 유가 WTI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85달러대까지 올랐던데 네네. 유가 상승은 조선주의 아무래도 수혜로 봐야 되겠죠? 저희가 해상물 동량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오일 탱커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저희가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한 건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운송 루트가 좀 변경이 된다거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운임도 많이 오를 수 있고 운임이 오름으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전방 산업체들의 어닝이 좋아지게 되면 조선업체한테 좀 발주하는 물량이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 상승에다가 최근에는 그 미중 갈등이 조선주의 좀 호재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연구원님께서는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하게 하면 조선업에는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사실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제 미중 갈등이 굉장히 세지고 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 관세를 뭔가 부과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상물 동량은 조금 줄어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조금 영향 정도가 저희가 다를 거라고 보는 게 기존에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물동량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재로 인해서 이제 크게 위축이 됐었지만 그 이후로 중국도 또 다른 이 수출처를 좀 많이 확보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재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게 튀어나와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으면 좋은 상황이긴 한데 네. 요번에 얘기하고 있는 이제 철강이나 조선 쪽 노조에서 뭔가 좀 제재를 가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뭔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이나 해운 쪽의 역량을 이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절대 아니고 그리고 또한 중국을 통해서 기존에 원래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 인한 반대 이익은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 미중 정상이 간밤에 1시간 45분 통화를 했다는데 별다른 합의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신조선가 지수도 좀 살펴보겠는데 배 가격을 나타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180선을 넘었습니다. 180선 넘은 거 200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고 최근에 이제 중고선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배 가격은 회복세라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21년, 22년, 23년, 3년 내내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지금 성과가 오르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LPG선이나 LNG선 위주로 조금 특정 선종이 오르면서 성과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선종 전반적으로 다 성과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선박의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는 부동산 거래 시장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싸게 사고자 하는 니즈가 있어도 팔는 쪽에서 이거를 낮춰서 부르지 않으면 결국 중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높은 호가가 그대로 선가로 지속적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지금 조선업체들 수주 잔고 워낙 많은 상황이라 굳이 저희가 가격을 낮춰가면서까지 수주를 할 니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가가 굉장히 차근차근하게 계속 오르고 있고 오르는 기간도 지금 점점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이 배 가격이 계속 올라왔고 우리 그 수주 잔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싼 가격으로 수주를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좀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한 26년 정도 수주까지 이미 다 마쳤다라고 보통 조선업체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첫 수주를 한 그 계약 공시들을 다 뒤져보면 27년에 인도할 배들을 벌써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바기닝 파워가 더 조선소 쪽에 많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크게
이제 장애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2000년대 이제 중반에 선박 발주가 많았다고 하는데 통상 이제 25년, 30년 정도면은 이게 한번 새로운 배로 갈아타야 되는 교체 사이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최근에는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이 주목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2007년에 굉장히 많은 배가 발주가 되었고 실제로 인도가 많이 이루어진 시기는 20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배들의 내용 연수가 한 15년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라이프 사이클을 다 보내고 나서 완전히 폐선 시기에 도래했느냐라고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상태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규제가 굉장히 그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15년 정도 쓴 배가 이제 이런 규제를 만족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저희가 교체를 조금 더 빨리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네. 이제 21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해운업체들이 또 어닝을 굉장히 많이 벌어들임으로 인해서 이러한 규제에 맞는 배를 발주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전보다는 빨리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발주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규제가 그렇다고 다시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남아 있는 이제 좀 중견 정도 되는 배들도 아마 교체에 대해서 이제 좀 고려를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중요할 텐데요. 네. 조선 3사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작년에 실적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올해 1분기 실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는 21년, 22년 대비해서 23년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편이었었고요. 저희 아직도 21년에 수주한 선박들 여전히 조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확실히 그 제조 단가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서 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가 되려면 아무래도 하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번 1분기에도 이제 마일드한 개선 추세는 여전히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일드한 개선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신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그 미국 해군성 장관이 그 HD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에 연이어서 이제 방문을 해서 좀 주목을 끌었는데 이게 이제 그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MRO 일감에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한국조선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 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연간 예산도 20조 원 규모라고 엄청나다고 하는데 수주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MRO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뭔가 조선업에 그래도 방산 관련 조선업에 이제 크게 실력을 발휘했던 시기가 세계 2차 대전 때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배를 점점 미국 업체가 만들게끔 하는 이런 규제를 더 강화시키면서 오히려 자체적인 경쟁력을 굉장히 상실한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일본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군함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MRO를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MRO가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 이제 바깥으로 좀 돌릴 수 있는 거는 돌린다라고 해서 이제 개정까지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당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없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자체적으로 뭔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조금 인정을 하고 바꾸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최선의 선택지는 아마 한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게 김동관 한화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미 해군 장관 초청으로 미국을 이번 달에 방문한다는 소식도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HD현대의 조선해양산업 분야 종합솔루션 기업이죠. HD현대 마린솔루션이 5월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네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 회사는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조선 업체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저희는 조선에서 이제 새롭게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항상 그 회사들을 보셨었는데요. 네. 지금 이 회사는 이제 그 일반 상선에 대한 MRO와 그리고 이제 리트로핏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개조를 하거나,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규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배를 계속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 해당이 돼서 이제 저희가 기존의 신조 시장만 바라보다가 수리 개조 시장까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새롭게 열리는 마켓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흥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전방 산업이 좋다 보면 후방 산업도 당연히 좋아질 텐데 이런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최근에 강세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조선 기자재 입장에서는 저 현대마린 솔루션의 상장이 기존의 조선 업체한테만 납품하던 거를 이제 솔루션 회사에까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 시장 확대 측면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장하는 회사의 그 공모 주식을 받아서 투자할 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오히려 기자재로 이제 좀 알파 전략을 취하시라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자재로 알파. 네. 조선주에 좀 탑픽이 있다면 좀 꼽아주실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어닝 시즌 앞두고 있으니까 실적이 가장 좋은 업체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사모중공업이 가장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D한국조선해양이 실적 대비해서 좀 주가 상승세가 좀 미진한 편이다라고 판단해서 저희 조선은 HD한국조선해양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조선 섹터 내에서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 업종을 저희는 더 좋게 보고 있는데요. 기자재 중에서도 필수 기자재 업체를 좀 보시자라는 의미에서 엔진사 추천드리고 STX 중공업을 가장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진사도 추천을 해주셨고요. 아까 한국조선해양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6,100억 원대 그 수주 소식이 들린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첫 토선 수주도 가장 먼저 한 게 HD 현대그룹이지만 네. 최근에 이제 이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회사가 HD 현대그룹 내에 있는 조선 관련 중간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그러니까 현대사모중공업이 받은 것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받은 거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받은 걸 다 한꺼번에 공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LPG선에 대한 아마 수주 공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10년 만에 그 배당 기대감도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이 내용도 전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사업회사들이 이제 어닝을 벌어서 저희가 배당이 가능하게 되면 당연히 중간지주 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많이 이제 그 배당을 취하게 될 것이고요. 기존에 현대중공업을 상장하면서 가지게 된 현금으로는 저희가 뭐 친환경 부품사에 대한 M&A를 한다거나 이런 데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배당으로 들어오는 재원은 다시 주주에게 환원하는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이제 올해 말이 되었을 때 배당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아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배당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 어쨌든 2분기에 들어섰는데 2분기 좀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뭐 전략은 크게 다를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올해 자체가 2024년 자체가 이제 어닝 완전히 실적 장세에 해당이 될 거라고 저희 보고 있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보유를 하시고 이제 심지어 새로운 종목도 이제 시장에 리스팅이 될 예정이니까 이제 조금 밑에 있는 작은 업체들까지도 관심을 가져 보시면서 조선 업체들에서 좀 투자 그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중국과의 이제 조선 수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는 이제 또 1위를 탈환했다고 하는데 이런 그 국가별 경쟁 구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중국이 배를 가장 많이 만들었어요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톤수 기준 그 건조 역량이 중국이 거의 50% 이상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력 선종이 많이 겹치는 중국과 일본의 위치에서 일본이 지금 조선에서 많이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조선소도 저희 언제까지 배 만들고 그때부터 안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 그래서 중국의 역량이 그 뒤로 더 커진 상태인데 저희가 중국이 잘하는 영역이 있고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잘하는 영역이 있을 때 이 부분에서 한쪽의 시장만 좋으면 이제 거기에서 많이 경쟁을 하긴 하겠지만 조선은
중국은 항상 돌고 도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종의 업황이 좋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지금 기존에 잘하고 있었던 영역을 아예 놓아버린 다음에 한국과 무조건적인 경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본인들이 잘하던 그 영역의 그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가나 아니면 다른 업체 막 이런 데를 마련하지 않고서 이렇게 옮겨가겠다라고 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의 이강 체제는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도 윈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강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제가 이제 조선 담당했을 때도 러시아 관련해서 좀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러시아 이미 일감들만 수주해 놓은 것들도 있는데 그걸 뭐 처분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러시아 관련 리스크는 좀 이제 잦아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잔고에서 지금 일단 다 사라지진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그 지불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걸 못 찾아가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 물량들은 이제 건조를 시작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잔고에 두고 있는 상태이고 그걸로 인한 현금성 손실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예 비용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까지 살펴보고 오셨고요. 그 조선업은 또 작년에 인력난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네.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을 좀 끌어내리는 뭐 그런 리스크로까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작업량을 기준으로 그 작업량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올해까지로 어느 정도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미리 저희가 인력을 준비를 해서 만드는데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의 그 변화는 20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올 때가 가장 격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실제로 채용을 굉장히 많이 이제 조선업체에서 했고 올해는 약간 마무리되면서 작년보다 조금 적게 추가 채용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아마 내년이 되었을 때는 추가로 더 원청에서 늘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일 힘드셨던 분들이 협력업체 사장님들이 제일 힘드셨거든요. 이제 위에서 많이 뽑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올해는 아마 그러한 어려움이 조금 반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이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조금 숙련공으로 많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생산 안정화 과정에서 조선 업체들의 수익성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이 주가에 또 앞으로 이제 전망도 좋은 것 같은데 좀 변수다, 악재가 될 만한 요인들도 있을까요?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이 너무 과해져서 네. 전반적으로 무역량을 굉장히 많이 위축시킨다거나 뭐 이러한 부분은 저희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기는 하는데 중국이 뭔가 철강 관련된 생산을 좀 양적으로 제한을 해서 가격을 많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니즈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조선소들도 한국의 조선소들도 굉장히 작년보다는 다 많은 배를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재료 가격에 대한 뭔가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은 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료 가격에 대한 불안정성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